자, 그러면 33번 요 벤처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한번. New technologies trend to come from the new venture startup 데이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 벤처 기업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신생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생 기업, 새로운 벤처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이 오는 경향. 여기서 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의 크리에이션, 탄생이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벤처 스타트업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온다는 거니까, 뭐, 오리지네이트 프롬도 괜찮고. 뭐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스템 프롬도 괜찮아요. 뭐로부터 나온다는 얘긴데. 자, from the founding fathers. 자,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갈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구체 어떤 사례인데, 여기서 사례는 딴 건 아니야. 지금 다 벤처 스타트업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통으로 읽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그 정치에서의 어떤 파운딩 파더라고 불리는 로열 소사이어티라든지 붙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from to니까 정치에서의 어떤 파운딩 파더, 우리가 파운딩 파더라는 거 여러 가지 표현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정말 그 설립하는 아버지가 직역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원래 원로들, 설립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파운딩 파더라고 하세요. 그러면 파운딩 파더로부터 from A to B, 그 과학 분야에 대한 로열 소사이어티나 아니면 사업에 있었던 페어리 차일드 세미컨덕터에 배반한 8명.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다만 여기서 얘기했던 파운딩 파더나 아니면 로열 소사이어티나 아니면 페어리 세미컨덕터에 배반하는 8, 이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벤처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예시가 까지 모두 다 small group peoples bound together. 뭐야? 그 작은 그룹의 사람들,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bound together, 서로 모였다는 거죠. by the sense of missions. 뭐야? 어떤 미션. by the sense of mission have changed.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은 그룹의 어떤 임무나 그런 사명감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have changed, 바꿨다.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숫자가 많은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소수가 바꾼 거지. 그래서 우리 소수라는 의미의 마이너라는 표현. 이 표현이 조심하게 알아두세요. 소수. 소수, 작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작은이라는 거에 스몰이 중요하죠. 여기는 무조건 그래서 숫자가 막 많은 게 아니라 최적의 작은 이런 표현 나와야 돼. 물론 최적이라는 표현은 옵티멀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죠. 그리고 스몰이나 타이니와 같은 어쨌든 소수정의 느낌이 나야 돼, 이 글은. 다수가 바꾼 게 아니야. 세상은 소수가 시작 스타트업을 통해서 소수가 바꿨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무조건 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이 글의 핵심은, 자, 뒤에 볼게요.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is negative.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좀 부정적이래. 무슨 말이냐? It's hard to develop the new things in big organization 데인데, 자, 보세요. 큰 조직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 뭐 대기업 가는 게 참 목표인 친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안 좋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갔어. 그럼 그 분야가 여러 개를 동시에 할까 아니면 하나만 전문적으로 할까? 당연히. 큰 기업일수록.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겠지. 왜냐면 그런 부품처럼 쓰이는 거니까, 쉽게 말을 하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부터 저것부터 저것까지 겹치는 일을 한 번에 다 해야 될지도 몰라. 물론 그게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러고 나왔을 때는 더 유능감은 다르긴 하겠죠. 사실은 실제로. 그것만 하는 사람과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은 차이는 분명히 나겠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큰 기업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게 어렵고요. It's even harder. 더 어려워요.
그걸 혼자서 하는 것도 어렵대. 그죠? 혼자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기업 같은 빅 오르가니제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내가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어요. 조건적으로 좋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요. 둘 다 어려운 단어죠. 그제? 뷰리커시. 참고로 요거에 나오는 명사가 뷰리크러시라거든요. 뷰레크러시. 이게 관료주의란 뜻이야. 관료적이라는 얘기가 뭐야? 이걸 얘기하죠. 이렇게. 그죠? 이게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되게 수직적이면서 굉장히 경직된 곳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경직된이란 표현에 예를 들면 fix, inflex나 inflexible이나 rigid, strict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그래서 관료적인 어떤 위계 질서가 매우 느리게 움직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펜 하나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장한테 보고하고 대리한테 보고하고 사장한테 보고해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데 3년 걸려요. 펜 사는데. 이런 게 있어.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entrenches interest shy away from risk인데 뭐야? 당연하겠지만 entrenched interest. 그래서 entrenchéd가 뭐냐? 굳어진이야. 왜 나온지 알겠지?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어떤 이익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멀리한다? 그 말이 아니고 위기로부터 위기를 잘 못하게끔 한다.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서 shy라는 표현은 shy away는 합쳐서 avoid 정도로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근데 물어보자. 위험을 회피하면은 기업 맨날 나오죠. 기업은 위협을 우리가 감수하라고 하지. 만약에 기업이 위기를 회피하면 어떻게 돼요? 뭐에 실패해? 항상 나오는 거 I로 시작하는 거. 기업 나오면 이노베이션 실패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견이 뭐야? 이노베이션을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맨날 나와요. 이거는 위기를 감수하지 않으면 혁신은 없어요. 자, 그래서 뒤에 in the most dysfunctional organization 가장 이렇게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능하지 않은 무능한 걸 얘기하지. 그래서 이게 무능하다라는 걸로 한다면 incompetent, competent가 유능한 거니까 무능한 거야. 무능한 어떤 조직에서는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자, 일이 행해졌다라는 신호가 become better strategy. 더 나은 전략이 된대요. 경력의 발전에 뭐보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아, 야, 일이 돼 있다는 신호는 뭘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 여러분도 같이 그 조별할 때 보면 알 거야. 되게 막 부산스러운 친구 있지 않니? 막 자기가 막 뭐도 하고 내가 다 했어.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느낌 있는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신호만 주는 거야. 되게 내가 뭐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그거 알죠? 막 일한다고 막 되게 액션이 큰 사람 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액션은 일은 적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일하는 거야, 아니면 일하는 척을 하는 거야? 척하는 거지. 그래서 뭐뭐 하는 척하다 좋은 것 같지. 뭐 하는 거야? 바로 프리텐전. 척하는 거야, 척. 뭐뭐 인체하다, 가장하다, 척하는 거야. 그렇게 일하는 척을 하는 사람보다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이 더 경력 같은 것에 대해서 더 발전적일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생 봤어요? 미생? 아니면 직장 드라마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가장 밉상인 상사가 뭐야? 자기한테 일 다 시켜놓고 나중에 보고할 땐 자기 이름을 보고하죠. 보면은 내가 다 했다고, 그죠? 실선이 거들어서 내가 도와줬다고. 자기가 다 했는데 실선이 다 했는데 억울하지만 이거 그죠? 공로 다 갈채라는 거. 물론 위에서도 다 알면 그런 사람들도 지금 못해요. 보면은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진급이라는 표현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직된 사회에서는 진급만 목표하는 게 아니야. 그 대표적인 두 개가 뭐예요? 전형적인 그 경직적인 그룹.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군대랑 공무원이죠. 둘 다 그래서 진급에 목을 매죠. 들어가면 일단.
남학생들도 만약에 취업이 어렵다고 하면 걔 중에 몇몇은 말뚝 박는 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슬픈 사실이지만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전공 못 살리면 50%가 이상 못 살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노량진에 뭐예요? 공무원 하려고. 현실이에요. 보면 어쨌든 제발 전공 살리길 바랄게요. 그게 전공 살리는 게 능력도 있겠지만 흥미도 있다. 본인이 막상 급하게 대학교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본인 원학과가 아니야. 그러면 전과나 아니면은 복수전공 하셔야 돼요. 괜히 거기 있다가 들어가서 흥미 잊어버리면 또 공무원 학과 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거기 여러분 그잖아. 선생님 맨날 그 고기 비유 얘기 많이 하죠. 고기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확인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 먹어봐야지. 그 대학교 과가 네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확인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가봐야 알아요. 1, 2학년 몰라. 3학년 때는 안다? 그럼 그때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 돼.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전과나 복수전공 준비를 해야 돼. 그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고 자퇴할 건 아니잖아요. 힘들게 갔는데. 그러니까 전과나 복수전공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판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편입 준비도 하고요. 보면. 근데 보통 간판은 잘 안 바꾸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힘들게 가서. 자, 가보자 한번. 그 결론 다른 이런 예시 말고 다른 예시는 뭐야? 봐봐. 그럼 물어보자.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가능할까?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벤처 어떤 스타트업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스타트업은 가능해요. 반대 극단적인 건 뭐야? 혼자만 해요. 외로운 천재가 어떤 고전 작품,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 관한 고전 작품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산업은 못 만들어. 본인이 아무리 유능해도 같이 일할 사람은 있어야 돼. 물어보자. 지금 숫자가 적어야 유리한 거 맞지? 스몰해야 유리한 거 맞지? 그럼 스몰에 극단적으로 가면 뭐야? 한 명 아니에요? 그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극단이야. 여기서 얘기한 한 극단은 숫자가 많은 걸 얘기해. 다른 극단은 숫자가 하나인 걸 얘기해. 빵은 없죠. 빵은 뭐 아무것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제 뒤에 he could never create an entire industry, 즉 전체에 대한 시스템이나 좀 규모가 있는 경제를 만들 수가 없다. 마켓은 못 만든다는 얘기 하는 거야. 혼자서 못 만들어요. 결론. 스타트업은 그래서 어떤 원칙에 의거해야 돼? That you need to work with others. 봐봐. 다른 사람과 함께 get stuff done. 그 일이 행해지게끔 해야 돼. 다른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아. 2명 이상은 해야지. 근데 최대한 뭐 하는 게 좋아? 이게 별표죠. 참고로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원래 문장에서. 가능한 한 적은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s small as possible이 되겠지. 가능한 한 작은 거. 이런 표현들.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small을 다른 단어로 바꿔낼 거냔 말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타이니와 그 다음에 옵티멀 정도 맡겨주지만 그건 말고도 조절할 수도 있어. 아니면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 뭐야? 큰 거를 배제한다. 지양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거꾸로 뒤집어서. 조심하긴 해야 돼.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이게 작다는 게 무조건 나와야 돼. 핵심은. 오케이? 해치해 보시고요. 다음 좀 가봅시다. 한번. 34번입니다. 자, 34번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오케이, 보자, 한번. 자, 비유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보자, 한번. 비유적인 게 아니구나, 이거. 이건 얘들아, 물리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d plane. 여기서 inclined plane은 뭡니까? 비행기 아니에요. 경사면입니다. 네가 경사면을 이용하고 싶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you move object. 어떤 물체를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and who wouldn't에서 누가 그러지 않겠는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야, 무거운 걸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등에 메고 계단을 오르거나 등에 매 가지고 어떻게 사다리 올라요? 힘들어요. 그러면 경사면으로 밀고 가는 게 빠르지 사실은. 그치? Then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er distance
to get to the desirable. 바람직한 위치에 높이에 이를 때까지 더 긴 거리를 움직여야 된대. 얘가 지금 빨간색이야. 뭐보다 you if you had start from the direct below to move upward. 뭐야? 바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2번이야. 야, 상식적으로 빗변 길이가 더 길지 않아요? 빗변 길이가 더 길죠? 혹시 빗변 길이랑 높이가 같을 수 있을까? 아니, 이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우면. 거의 막 89.9도. 그러면은 요 길이나 요 높이가 거의 똑같지 않아? 그래서 사인 91인 거예요, 그래서. 사인 90도가 1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자, 미안해요. 선 얘기 안 할게요. 미안해요. 자, 선 얘기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지. 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빗변 길이가 길게 돼 있어요. 각도가 낮을수록 빗변 길이는 더 길게 돼 있지, 그치?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죠?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영어로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 그림 문제 나와서 시험 문제 조심해줘야 돼. 그림 문제로 가능해요, 이거 문제에서. 다음 중 얘기하는 거랑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서. This is probably already clear. 이건 아주 분명해요. From you to lifetime of staring climb. 뭐야? 네가 일생 동안 이런 계단을 오르는 거에서 본다면 분명하대요. 그렇지? 수직으로 이렇게 밧줄로 오르는 게 가장 빠르지 않아? 가장 짧은 최단 거리 아니야? 이렇게 짐으로 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당연하겠지만. 그죠? 오케이? Consider all the stairs you climb. 네가 오르는 계단을 비교하자는 거야. 실제 높이랑. 이게 계단이야, 이 계단. 그러면 실제 올리는 높이가 예를 들어 5m야. 그럼 내가 계단 5m 올라요? 아니야, 더 올라야 돼요, 계단을. 그죠? 그리고 네가 시작한 곳으로부터 도달한 실제 높이랑 비교해보재.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 this height, 이 height는 항상 냈어야지. 이 문제 시험 문제 1순위가 뭐겠어? 당연히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지.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보기 때문에 분명히 반이 나올 거야. 이게 예를 들어 3번에 뭐 이러면 너희 바로 맞춰줘야 돼요, 이거. 근데 이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우리 선보고 잘 쓰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아끼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오케이. 분명히 시험 이런 거 나와요. 선생님, 뭐 레스였는데 뭐네? 골라야지. 이러고 틀리지 마세요. 오케이. 제발 좀. 오케이. 자, 그래서 네가 계단을 오르는 거리보다는 그 실제 높이가 실제로는 항상 더 적지. 뭐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야, 빅뱅이 더 길잖아, 당연한 얘기죠, 높이보다. 항상 그렇잖아요. 90도가 아닌 이상은. 90도 어떻게 올라갈래요, 그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왜 60도만 돼도 여기가 2고 여기가 1 아니냐? 아닌가? 지각삼각형 피 보면은. 그죠? 여기잖아. 그러니까 뒤에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어려울까봐, 여러분 어려워할까봐 친절하게 한 번 더. more distance, 더 많은 거리. 자, 그 계단에서의 더 많은 거리는 교환된다. 더 적은 힘이 그 의도된 높이까지 도달하는데. 여러분, 우리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로프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 선택을 많이 하지, 일반적으로. 아니, 엘리베이터인데 만약에 수동 엘리베이터 해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누가 올라오겠어? 계단 올라오지. 그치? 근데 물어보자. 그럼 왜 계단으로 올라와요? 이제 물어볼게. 왜 계단 올라와? 계단으로 올라와 힘이 덜 들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더 적은 힘으로 교환된다. 힘이 덜 든다. 즉 더 뭐다? 일이 효율적이란 얘기지. 그래서 효율성, efficiency 많이 나오죠. 그리고 좀 돌려표현하면 결론적으로 힘의 이익을 보는 거지. 힘의 이익을 보는 거죠. 이 행위는. 계단을 행위한 행위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행위보다 힘의 이득을 보는 행위야.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아끼는 행위야. 그래서 돌려표현했을 때 save 에너지라고 돌려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benefit more force라든지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것도 더 많은 힘으로 이익을 보는 건지 둘 중 이런 표현들 바꿔 나와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단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수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now if we were pass on the stairs all together and simply climb up stay upward to our destination 있어. 무슨 말이냐? 밑에서부터 만약에 네가 계단을 이렇게 다 지나고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네가 그 목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즉 아래부터 직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It would be a shorter climb for sure. 물론 더 짧은 만큼 오르겠죠.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면 더 짧게 오르겠죠, 당연히. 근데 너가 필요한 힘은 더 많이 들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길이 봐봐, 잘 봐야 돼. 이동 거리는 이가 1이 더 높죠. 근데 힘은 이동 거리가 힘은 얘가 더 많이 들어요. 이 말 이해했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동 거리와 힘의 차이로. 반대로 말하면 틀린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 이거 과학 지문이야. 그죠? 반대로 이해하면 틀려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 요약문으로 나오는 게 거의 정수적인 문제긴 해요. 맞지? 이동 거리, 그 다음에 힘. 이렇게 해서. 자, 그러므로 we have stair in our home. 집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 더 뭘까? 에너지가 더 효율적이니까 이코노미컬 가능할까? 경제적이죠. 더 경제적이죠. 또는 reasonable. 합리적이죠.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제가 없죠. 똑같은 얘기지. 요 세모야, 요 세모. 이게 다야, 이 얘기가. 이거를 풀어서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어쨌든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더 길어. 그래서 에너지가 적게 들어. 이걸 이해하셔야 돼. 길이가 길게 드니까 에너지가, 단위별 에너지가 적게 들잖아요. 물론 합은 같지만 실제 움직임은 달라요. 여러분, 등산을 산으로 오르는 거랑 그 다음 100m를 로프로 오르는 거랑 비교 한번 해봐. 훨씬 더 100m 등산이 더 빠를 거, 더 뭐랄까, 더 쉬울 거야. 에너지 덜 들 거야. 그죠? 안 해봐도 알겠죠? 해보세요. 남학생들 군대 가면 이거 유격되고 하거든요, 이거. 난 참고 못했어. 선생님은 참고로 몸이 무거워가지고, 이거 내 몸을 못 이겼어요,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나. 훈련소에서 철봉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발목이 나가가지고, 훈련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 그죠? 발목이 접질러가지고, 이게, 어쨌든, 상상하기 싫네, 갑자기. 자, 보자. 그쵸? 이런 얘기였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36번 가봅시다, 한번. 달 얘기예요, 달, 지구. 자, 만유인력 얘기입니다. 만유인력 얘기. 보자, 한번. 자, if you know that the fork don't fly off the moon. 돼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야, 달도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달을 당기지. 둘 다 당기는데, 여러분 왜 포크가 하늘 위로 안 올라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둘 다 당기는데. 만약에 포크를 달이 당기면 포크가 위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우리도 올라가야 하잖아, 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포크가 달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안돼요. 그 다음에 대병렬이죠. 이 경우는. 사실 이 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알겠지만 애플도, 사과도 위로 안 올라가고 다른 것도 안 올라가죠. 다른 거,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태양이 지금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부딪히도록 만들지 못한대. 어떤 것도. 사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그 얘기하지, 만유인력 공부했을 때. 예를 들어 사과가 태양을 당기고 태양도 사과가 당기고 그잖아. 또 사과가 지구를 당기고 그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개괄적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The reason these things don't happen. 이런 것이 발생한 위와 같이 포크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사과나 다른 지구에 있는 어떤 것이 태양이 부딪히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strength of gravity. 이 중력의 인력은 두 가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래요.
그럼 그 두 가지가 하나 나오겠지. 그럼 그걸 얘기하면 그게 끝나버리거든?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요약문을 게 정석 문제가 나오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 중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 도대체? 첫 번째가 바로 mass of object. 우리가 과학 시간에 M이라고 배웠던 거죠. 이거 뭐예요?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이래요. 그래서 apple is very small. 물론 사과가 크긴 크지만 또 작으면 엄청 작잖아요. 그리고 don't have to much mass에서 질량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것에 잡아당겨.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과죠. 사과가 잡아당기는 이 지구를, 그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은 absolutely tiny야. 절대적으로 작아요. 매우 작아요. Certainly much smaller than, 마치 충분히 뭐만큼 작냐면 full of the planet, 뭐야? 행성을 잡아당기는 행성의 인력보다 훨씬 더 작대요. 질량에 비례한다면 지구 질량이 얼마냐고요? 지구 질량에 비해 사과 질량은 텀을 시작했지. 질량이 작은 것들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력이 적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질량이지. 그러니까 질량을 매스라고도 하고요. 사실 매스가 맞는 표현이야. 웨이트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야. 그냥 웨이트는 중력이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웨이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거 보자고. 매스, 웨이트 이런 거. 그리고 Earth has much more mass than table. 자, 알겠지만 지구는 의자나 나무나 사과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가 있지.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것은 바로 지구에 의해 당겨진대. 별표 2개. 풀스 들어가면 틀리지. 잘 봐야 돼.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야. 테이블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실수하면 너희 틀린다. 문제에서. 오케이? 문법이 맞아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뭐야? 질량 차이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그러면 that's why 이런 이유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래. 사과가 떨어지는 얘기는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일력 법칙에 의하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근데 그 힘이 너무 미약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Now you might that the sun is much bigger than. 그 태양은 지구보다 더 크고요. 더 무거워요. 지구보다 거의 몇백만 배 더 무겁죠. 태양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그러면 왜 태양 쪽으로 안 날아가요? 사과가. 하나가 더 있지.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이거 아닌가? 이거였나요? 앞에 상수 있냐 앞에? 상수 K 있냐? 어쨌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얘기할까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바로 reason is that pull of gravity. 인력이라고 하는 건 또한 뭐예요? 그렇지, distance죠. 물체, 잡아당기는 물체 사이의 거리지. 거리 제곱 반비례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although sun has much more mass. 물론 훨씬 더 지구보다 질량은 커요. 이거 작지 않아? 커? 하지만 we are much closer. 우리가 지구랑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 야봐, 이게 지구야.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층 추론도 가능하지. 누군지 얘기 잘해야 돼요. 지구인지 태양인지 물건인지를 잘 대비하셔야 돼요. 추가 문장이 나와서 혼란일 수 있어요. 추가 문제에서. 조심해줘야 돼. 지층 추론 문제. 그래서 영향한대. 그럼 결론적으로 가봐야 돼. 여기서 주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중력이 클 조건이야. 뭐가 클수록? 중력이 클 조건이야.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봐봐. 그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The more mass. 뭐야? 이 태스로 볼까? 그 다음에 또 뭐일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뭘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이지. 그러니까 the closer its location is.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은 더 커진다지. the greater
gravity 뭐 is.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완벽한 문장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더비더비 구조를 원래는 서술형으로 쓰는 게 문제인데 그게 아니면 주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바꿔 나오면 틀려요. 조심해 주긴 해야 돼. 그러니까 질량이 높고 거리가 가까울수록이지. 해서 질량은 바꿔낼 말이 없거든? 근데 가깝다는 거는 바꿔낼 말이 조금 있다. 기본적으로 인접한이란 표현에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가까운. 클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기가 막힌 표현에 이 단어가 있어요. adjacent라고 해요. 인접한. 그래서 분명히 이건 무겁다는 거 쉬운 거 뭘까? 헤비겠지. 물론 그것도 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 mass를 대체할 수 있는 말과 close를 대체할 수가 그러니까 distance를 대체할 수 있는 close를 대체할 수 있는 말 가지고 아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heavy는 mass는 아마 heavy로 나오지 않을까 느낌에. 그 다음에 close는 아마 여기서 less distant 뭐 이런 식이나 adjacent로 나오면 좀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가볼게요. 자, 37번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흐름을 잘 보세요. 교육 관련 질문인데 뭐 내용은 되게 무난하긴 해요. 보자. 타스팅 스트래티지. 이 시험의 전략 뭐랑 관련된 거야? 직접적인 내용 지식과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전략을 테스트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를 지닌데요. 뭐에서 자기 주도적인 어떻게 보면은 탐구 주도적인 교실에서 이게 인코리가 탐구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 나중에 교육학 가면은 배울 거야. 그게 뭐 에듀카레, 에듀세레 해가지고 어원이 두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있는 거를 집어 넣어주는 것도 교육이고요. 안에서 있는 걸 끌어내는 것도 교육이야.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탐구 주도라고 하면 어느 계열일까? 심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끌어내는 거지. 근데 아이러니한 건 끌어내려면 먼저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컨텐츠 내용과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거에 대한 저쪽인 판단에 대한 걸 평가를 해야죠.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긴 한데요. 그래서 let's pretend for the moment. 어떤 순간이 그 내용을 우리가 무시를 하자고. 어떤 내용이냐? We want to ignore content and only assess student skill with investigation. 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내용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당하는 그 컨텐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단지 평가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기술을 with investigation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컨텐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뭐냐? The skills and the contents 뭐냐? 그 기술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서로 연결된다 하는 그 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은 둘 다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그 다음에 응용할 수가 있지. 여기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련된 어떤 기술이죠. 이게 응용이. 지식의 컨텐츠고. 그럼 당연하겠지만 컨텐츠가 있어야지만 기술을 하죠. 근데 이걸 싹 다 무시하고 응용만 판단을 해? 이거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필자의 핵심 뭡니까? When a student fail at the pattern analysis.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데 실패를 한다면 여기서 패턴 분석의 실패는 뭘 얘기해? 내용이 컨텐츠가 없는 거죠. 그러면 it could be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how to do the patterns analysis properly.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하는지에 대한지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컨텐츠가 무시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응용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적용되는 게 수학 부분인데 원리도 모르고 방법만 알면 되겠어요? 문제가 풀려? 안 풀리지? 그치? 원리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how to the patterns analysis properly. 어떻게 패턴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패턴 분석을 실패하겠지. 패턴 분석을 실패하는 건 기술에 대한 평가인데. 하지만 it also could be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content. 물론 여기서 이걸 패턴을 모르는 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지금 패턴을 가지고 만든다는 그런 어떤 컨텐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방법이잖아요. 스킬을 모를 수도 있지만 컨텐츠를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물론 컨텐츠는 이론 부분이겠죠. 이거는 실제 기술에 대한 부분이겠고, 이론 부분이 약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군이고, 이걸 여러분 공부로 응용하면 뭐야? 개념 부족. 맨날 얘기하죠. 개념이 부족하니까. 특정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 응용이 안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Sometimes the student will understand the process of inquiry. 물론 이 탐구의 어떤 과정을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be capable of skillful. 굉장히 유능하게 그 사회적인 어떤 과목들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fail to do so. 그렇게 하는 게 실패했어. 뭐냐면 바로 그 컨텐츠를 잘못 이해해서. 이것도 사실 misinterpret, don't understand 일종이거든요. 자, 이거 잘 이해 안 가죠, 글이. 자, 한번 봐봐. 이거 쉽게 얘기해볼게요, 선생님이. 봐봐. 여러분, 수학 시험을 잘 보면 수학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수학 시험 잘 보면 수학 잘하는 거. 영어 시험 잘 보면 영어 잘하는 거니? 근데 우리는 잘한다고 보는 건 실제 영어 시험을 가지고 영어 실력 평가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물론 시험으로 해서 답을 고르는 것도 배우긴 하지만 실제 해당하는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도 배우지 않아? 개념이라든지.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이 그거 미분 적분을 왜 하는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패턴만 외우고 이럴 땐 이렇게만 한다고 외워버리고 시험장 가면 다 깨지지 않아? 시험장에서? 뭘 모르니까 거기가 왜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어차피 실험평가는 기술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기술로 보는 거잖아. 그 수학에 관련된.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다 어떻게 나와야 돼? 서술형으로 나와요, 전부 다. 전부 다 서술형으로 나와서 이해했는지를 봐야 될 거 말이죠. 프랑스의 바칼로리아 시험처럼 다 서술형으로 나와야죠. 근데 실제 그러지는 않지. 뭘 얘기하는 거야? 기술만 평가하는데 기술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개념에 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적인 걸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탐구는 결론적으로 방법에 대한 거잖아. 탐구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과학 실험 설계나 이런 것도 과학 이론 먼저 배우고 하지 않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론을 제대로 모르면 실험 설계도 엉망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이유로 we need,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할 필요가 있어? 스킬만 평가하지 말고 탐구 결과만 평가하지 말고 학생들의 내용 이해도 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빈칸 문제가 나오면 저게 나오긴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글은 컨텐츠 vs 스킬, 요걸로 들어가야 돼요. 스킬이나 아니면 전략, 스트래티지. 이걸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필자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조금 더 보자는 얘기 하는 거야. 필자는 이쪽이에요. To do this right, 이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we need to make sure our assessment is getting us accurately measure of whether our students understand the content they use in inquiry. 실험에서 사용하는 그 컨텐츠를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평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도 스킬만 평가하지 말고 컨텐츠의 이해도 같이 평가하자라는 글이에요. 별 내용은 아닌 글이야. 실제 보면 내용. 그걸 되게 길게 얘기했거든요. 해당하는 거 해석 부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39번 가봅시다. 한번. 이쪽 파트는 대놓고 그 과학을 얘기하려나 봐요. 그죠? 과학 수학 쪽을. 자, 39번입니다. 자, 물리학.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리학에서는 아니, 시험 보면 재밌어요. The principle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 있죠. 물리학 상대성 이론 있죠. 예를 들어 그 뭐지? 그 움직이는 물체와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건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자, 이거는 봐봐. That all equation. 모든 방정식. 뭐야? 물리학의 법칙을 묘사하는 그 모든 방정식은 똑같은 형태래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이너티얼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성 좌표계거든. 야, 관성 좌표계가 뭐지?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가 있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모든 과학 이론은 실제랑 딱 맞지는 않는 게 항상 0도씨 1기압에서 하는 거 아니야? 0도씨 1기압 바람 안 부는 거 포함. 공기저항 없음. 공기저항까지 계산 안 하지, 물리학에서. 공기저항 계산하면 계산법 되게 어려워요. 그잖아. 공기저항 값이 빠지니까 등속도로 똑같이 떨어지지, 보면 운동이. 그잖아.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성 좌표계가 다 다르지만 똑같은 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중요한 거 알아. 이거 너 공부했으면 알 거야. 이거 물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실제는. 내려가 볼게. 이 얘기를 왜 얘기하지? The formula. 그 공식은 should appear identical. 봐봐. 잘 봐봐. 지금 똑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똑같을 거예요. To any two observer. 두 명의 관찰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봐.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 A에서 B가 떨어지는데 A는 6초 경험했어. 그럼 B도 6초 해야지 않아? 우리는 같은 관성 좌표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니까. 아니면 관성 좌표가 다르지만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지. 관찰자 시점에서는. 자, 두 관찰자한테 공식은 똑같죠. 그리고 두 똑같은 관찰자인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 있는 두 관찰자한테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배우잖아.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뭐 F는 MA 배워요. 이게 누가 측정하든 F는 MA 되지 않아요? 그치? 이걸 얘기하는 거야. 누가 측정하, 누가 어느 시점을 하게 하든. 왜 근데 갑자기 물리 얘기해서 물리 얘기 아닌데. 봐봐요. 그럼 물어보자. 잘 봐야 돼. 다른 장소에 있든 다른 시간에 있든 똑같다는 얘기는 그 값 자체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정보라고 파악할 수 있을까?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주세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과학이 아니고요. 이거 말하고 싶었어. 과학적 사실, 물리학에서의 세계는 객관의 세계 아니야. 누가 봐도 같은 세계 아니야. 야, 예를 들면은 색깔 같은 경우는 본인 판단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수치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누가 봐도 똑같은 수치를 얘기하지 않아? 그야 말대로 객관적인 정보예요. 봐봐. 왜 얘기를 했어?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왜? 이거 말하고 싶어서. 태도와 가치는 어떠냐고요. 이제. 태도와 가치는 물리학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지. 우리 사는 현실이죠. 우리 사는 현실에서 가치나 태도는 주관적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그러므로 they are easily altered. 바뀌잖아요. 뭐야? 매번 바뀌는 상황과 매번 바뀌는 목표에 맞추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야, 매번 측정할 때마다 달라. 이거 주관적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죠.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이거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야.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얘기 아니야. 이 글은 참고로 말하면.
오케이?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느 순간은 쓸모없을 때가 있지 않아? 여러분 느낄 때?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선생님도 아주 옛날에 거북이 인형이 있었거든, 배고자는. 그거를 선생님이 한 6살까지 소중히 여겼던 걸 기억나요. 근데 그다음부터 버렸더라고, 내가 그거를. 왜 버린지 모르겠어. 아마 해줬을 거야. 맨날 이제 껴안고 자고 막 눕고 자고 이러니까 얘가 막 손 터지고 막 그랬어. 그래서 버렸던 걸 기억나요. 근데 되게 소중했어,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태도 같은 경우는 매번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가봐. 그럼 이제부터는 꺾어지는 점이 어디야? 꺾어지는 점이 여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삽입 문제 나왔다면 여기가 꺾여야 돼. 근데 얘가 꺾였어요. 여기 삽입 문제가. 정확해요. 그래서. 왜 여기가 나올지 알겠지? 꺾어지는 점이니까. 자, 근데 뒤에 가봐요. 그러므로 the same task,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보죠.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그 순간을 지루해하고 어떤 사람은 engage next, 다음에 그 일하는 것을 참여한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혼, 그 다음 실업, 그 다음 암, 이것이 can be seem devastating to one person. 한 사람을 굉장히 파멸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혼, 심각한 거죠. 아직 선생님 주변에 없는 게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또 모를 얘기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실업, 이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암, 이거는 그죠? 아직은 아닌데 다들 하나씩 생길 것 같아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것이 can seem devastating, 아주 파괴를 하지. 얘가 파괴하는 건 능동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be perceived as an opportunity, 성장의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똑같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실업한데도 좌절하고 막 우울하고 막 술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이번에 뭐 잘렸으면 뭐 다른 일 해볼까? 그래서 또 하는 사람도 기회가 돼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있대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물론 나쁜 거예요. 걸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좀 크게 아프고 나면은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긴 한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를 좀 따져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물론 요즘에 있잖아. 암도 치료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암 걸리고 나서 대기업 그만두고 다 고쳤거든. 다시 복귀 안 하고 딴 일 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자라는 생각에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depending on whether or not, 뭐냐, 그 사람이 결혼을 하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어, 다시 취직할 수 있어, 다시 건강할 수 있어, 그런 거랑은 상관없다는 얘기야. 상관없이 이런 자체도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뭐야? 아까 얘기했던 정말 relativity, 상대성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it is not only benefit, 이게 믿음이나 태도나 뿐만 아니라 가치, 우리가 주관적으로 여기는 가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래요. 우리의 뇌도 comfortably change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식을 바꿔. 뭐야? 물리적인 세계의 인식을 우리의 욕구에 맞게끔 뇌도 바꾼다는 거야. 그렇게. 이건 참 특이한 거야. 우리는 실제 정신이 아니야. 뇌 자체도 바뀐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we will never see the same event. 똑같은 이벤트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극을 보지 않을 거야. in the exact same way, different time. 다른 시간대에 똑같은 자극으로 보지 않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똑같은 걸 자극을 줘도 뇌는 다 시시각각 다르게 반응해요. 포인트는 뭐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 거 부분은 물리학에서 법칙에서는 어느 부분이든 다 똑같이 적용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모두가 다 시기와 타이밍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갔어요? 그 얘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식하는 뇌 자체가 주관적이니까요. 그런 얘기고 였어요.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 4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좀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저 큐트 어그레션이거든. 이거는 너희는 경험했나 모르겠다.
선생님, 그 옛날에 선생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강아지만 보면 술을 드시지 않았는데 강아지 보면 깨물어 이뻐 죽겠다고. 아니 그만 물라고 보면 아빠가 걔냐고 그래서 막 뭐라 그랬었거든. 그 기억이 나는데 자, 아니 그 근데 이게 있다 이게 여기서 이 나오는데 아까 이 꼬집는 거 있잖아. 꼬집는 거 얘기하는 건데 가봐. When we see the adorable creatures, 우리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생물체를 볼 때 우리가 싸운대요. overwhelming, 아주 overwhelming urge야. 아주 압도된 어떤 충동이야. impulse 같은 거죠. 충동이죠. 뭐냐? 그 귀여움을 쥐어짜고 싶은. 여기서 쥐어짜다라는 얘기는 꽉 스키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꼬집고요. 그 다음에 curl, 꼭 껴안아. 그러니까 껴안는 건데 강도를 세게 껴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렇죠. 나왔죠. 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표현 있잖아. 예를 들면 깨물어주고 싶다라는 표현 있지. 그게 진짜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그 귀엽다고 표현하는 것들 중에 깨물어주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 그런 표현 중에서 진짜 깨물면 난리 나요. 요즘에는 옛날엔 막 깨물었거든요. 요즘엔 난리 나요. 깨물으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고 접촉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보면은 쌤 말했잖아요. 그 지하철 타서 이러고 탄다고 지하철에서 이러고 나는 결백하다 이러면서 안 닿는다. 그래서 근데 왜냐면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스치게 돼 있어. 누구든 심지어 누구도 나를 막 스쳐요. 나도 기분 나빠요. 보면은 몸이 크기 때문에 다 접촉이 많아서 많이 접촉돼요. 보면은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많아요. 보면은 나도 많이 닿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러고 타요. 선생님들 무서워서. 어쨌든 this is perfectly normal psychological tick 돼 있대. 틱이 나왔네. 너 그 틱이라는 거 여러분 장애로 알고 있지 틱이. 근데 이 틱이 원래는 행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틱장애라고 하는 건 행동장애인 거야. 쉽게 말하면 똑같은 행동을 의도적이지 않고 한다 무조건 틱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그 틱에 대한 거는. 이게 그래서 옥시모론 콜드라고 되어 있는데 옥시모론은 모순어법이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거든. 모순적이지. 왜 모순적이야? 큐트 어그레션 나오는 거야. 이 단어가 모순이죠. 왜 모순이야? 큐트라는 거랑 어그레션이 어울려요? 귀여운 공격성이래. 이게 뭐야? 공격을 귀엽게 하는 거야? 피카츄 펀치야? 아니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잔혹하게도 들린대요. 근데 it's not about causing harm at all. 전혀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깨물어주고 싶다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실제로는요. 스트레인지 이너프 충분히 이상한 걸 알겠는데 이러한 컴펄션, 임펄션 또는 아까 나온 그 스티뮬, 그 압박 또는 충동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더 돌보게 만든대. 더 그들을 돌보고 더 그들을 프로텍트, 지켜주게 만든대 오히려. 보자 어떤 얘기인지. 자, the first study to look at the cute aggressions in the human brains. 자, 이 연구를 처음에 이제 그 인간 뇌에서 본 거야. 지금 바라본 거야. 그것이 has now revealed that. 어떻게 밝혀냈어? 이것은 복잡한 신경학적인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involving several parts of brain, 뇌의 특정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괜히 귀여운 거 보면 막 꼬집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꽉 껴안고 싶고 이런 거에 관한 거에 대한 그 욕망이나 이런 충동이 갑작스 충동이거든. 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뇌의 복잡한 부분이다 얘기하는 거야. 일단 뇌의 자유니까 굉장히 내추럴한 거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여기 안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자연스러운 거야 이 과정은. 병적인 게 아니라. The research purpose. 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제안했어요? cute ag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may stop us. 자, stop us 키워드 똑같이 가능합니다. From becoming the so emotional.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 오버로드가 뭐 부담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부하되는 거거든. 우리가 지나치게 과부하돼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야. 슈퍼 큐트, 엄청나게 귀여운 거에 대한 걸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는데. 잘 봐야 돼. 못하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야. 일단 able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잠깐만 더. 이 stop 대신에 keep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한 번 더. keep us from 빠지면 틀려요. 이건 잘 봐야 돼. 부정하는 것을 막는다. 부정.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슈퍼 큐트를 돌볼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죠? 이거 어휘 문제로 나오면 골 때려 문제가. 잘 봐봐. 그래서 우리가 돌볼 수 없는 것을 막게 한대요. 과부하가 돼서. 그럼 과부하 안 되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세한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배경은 얘기해줄게 간단하게. 자, 그래서 cute aggression may serve as a tempering mechanism that allowed us to function and actually 있는데 가보자. 그런 그 귀여운 공격성, 우리가 얘기하는 cute ag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as a tempting mechanism, 굉장히 유혹을 하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능을 하게 하고 실제로 어떤 것을 돌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아주 엄청나게 귀엽다는 것으로 인식한 그 무언가를 대표적인 게 아기인 것 같아. 아기. 아기가 왜 귀여워야 돼요? 아기가 안 귀엽다고 생각해봐. 그럼 보호 본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애는 무조건 귀여워야 돼요. 무조건 귀엽게 생겼어야 돼. 귀엽게 안 나오고 친구로 만약에 딱 나왔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어휴 갑자기 누구세요? 이러겠지. 예를 들면 처음에 커가면서 닮아가는 거죠. 처음에 닮으면 안 돼요. 똑같이. 그죠? 완벽도 보면 안 돼. 그러면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브로스라는 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끝나는데 요거는 하나 얘기를 좀 해줄게. 뭐냐면 나쁜 부정적인 것도 감정에 쌓이지만 긍정적인 것도 쌓이지 않아 감정이? 그래서 여기서 오버로드라든지 오버랩은 되게 많이 나오지 단어가. 그러니까 귀여운 정도가 너무 우리 심쿵이라고 하죠. 심쿵이라고 하잖아. 너무 심장이 쿵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슬픈 얘기 많잖아. 로또에 당첨됐는 결과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그 강아지들 보면 많이 느끼는데 걔가 강아지 키운 사람은 안다? 강아지 키운 사람 알 거야. 걔가 너무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안 봤어? 진짜 극단적이야. 기분 좋은 상황. 졸도할걸 걔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바닥을 기면서 헥대면서 되게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발작하는 것처럼 그래요. 이것도 발작이 돼요. 너무 기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래서 기쁜적인 감정이 극을 다했을 때 이걸 해소해줘야 돼. 어떻게? 꼬집어서. 그 역으로 해서 해소를 해줘야 돼, 적당히. 그래야 계속 돌볼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마비가 돼서 못 돌봐줘. 내가 졸도를 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기뻐서 졸도하는 거 안 느껴봤죠? 기쁨보다 졸도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극단적인 감정은 똑같거든, 둘 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적당하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의역을 하면은. 왜 그 슬픈 사람들 나중에 그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뭐 하고 막 쓰러지잖아. 그게 뭐냐면 그걸 더 견디면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여기서 퓨즈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좋은 효과야. 그래야 돼. 안 그러지만 진짜 터져요, 혈관이. 마찬가지로 너무 귀여워서 너무 미칠 것 같아. 진짜 미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치기 전에 해소를 해주는 거지. 꼬집거나 깨물거나 껴안음으로써 해결해 주는 거지, 그거를. 오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 논조는 뭔지. 오케이?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